자, 교재는 61페이지 제5강 수사에 계십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같네요. 1번 보시게 되면 자, 필요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임의수사이고 단서가 강제수사죠. 법률이 하나다. 법정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맞고 3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마지막에 빠짐없이죠. 빠짐없이 밑줄 그시고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변사자 검시입니다. 변사자 검시는 임의수사죠. 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영장이 있어야만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보고 요구할 수 있고 2번 보시게 되면 역시 변사자 검시는 임의수사라 했어요. 영장 틀렸고 정답은 2번. 자,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정주의다. 그쵸? 불구속 맞고. 자, 문제 3번입니다. 올해 경찰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고발이라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고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근데 범인을 지적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이 아니라면 고발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진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발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해설 가볼까요? 자, 해설 체크하시고 자, 첫 번째 줄 끝에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다. 그쵸? 따라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밑에 고발인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하여 했다 할지라도 을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효력은 을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변사자 검시는 임의수사를 했기 때문에 밑에 줄 반드시 영장 틀렸고 3번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불신 검문 대상자인지 여부 그쵸? 이건 뭐죠? 불신 검문은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판단해야 한다. 맞고 그쵸? 근데 체포나 구속 같은 경우는 객관적 혐의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이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쵸? 객관적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불신 검문은 적법하죠. 틀렸네요. 자, 이 4번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됐고 다음 페이지. 자, 문제 4번입니다. 작년도 경찰 문제네요.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 나왔네. 그랬을 때 밑에 동행할 수 있음,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그쵸? 자발적 의사 맞고 마지막에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안에서 적법하다. 맞습니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자, 불신 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판단해야 되고 맞죠? 여기까지? 그리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자,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은상체가 갖고 왔을 때 밑에 보시게 되면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러 용어하였다면 이것은 적법하게 한다는 거죠. 그쵸? 적법한 불신 검문입니다. 틀렸고 자, 4번 보시게 되면 페이지에서 풀었어요.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고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알고 있는 거 빨리빨리 지우세요. 그쵸? 니은 했고 리을 했고 약간씩 끝에 갖고 장난치는데 그쵸? 거의 취지는 똑같은 거예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2번, 3번은 다 경직법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또 나왔죠. 그쵸?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고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때, 그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지 않다. 틀렸네요. 똑같은 거니까 지울게요. 제가 지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똑같아요. 전부 다 경주법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자, 4번 보시게 되면, 자, 변호인의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 있음을 고지해야만 되죠.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4번.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똑같네요. 또 경주법 얘기네. 그쵸? 그리고 마지막 보시게 되면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가 있다. 이것도 경주법에 나와 있죠? 네. 근데 여기까지 맞는데 동행을 요구할 때는 수갑 등 경찰 장구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치시고. 자, 문제 8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여기까지가 또 뭐요? 경주법 얘기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것도 봤고 이것도 봤어요. 그치? 3번 보시게 되면 또 나왔네. 그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지 않다. 틀렸네. 정답은 3번. 그 다음 동행 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는 없고 응한 자라 할지라도 6시간 맞죠?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임의 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고 맞죠? 그 다음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쵸? 개시 요구할 수 있고 6시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고 맞습니다. 자, 다음 4번을 보게 되면 갑이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이 강제 연행이다. 그쵸?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죠.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갑을 폭행하였다고 하면 공직방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정당방해가 돼버리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경주법 얘기 나와 있죠. 신분 표시하는 징표를 제시해야 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있죠. 틀렸네. 정답은 1번. 자, 주민등록법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17세 이상이라는 자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17세는 잘 안 나오죠. 그쵸? 뭐 14세, 12세, 13세, 14세, 15세까지도 제가 봤어요. 근데 16세까지 봤는데 17세는 처음 봤어요. 17세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다. 받으시고 나머지 맞습니다. 자, 근데 굳이 이 주민등록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워낙 1번은 다 아는 거니까 경찰 준비생이라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경주법에 가보게 되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있을 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 불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방해 방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요것은 뭐다?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주의하시고요. 자, 4번 보시게 되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건 앞에서 풀었고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보호조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실제로는 범죄 수사 목적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갔을 때 의사에 반해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 체포 맞죠. 자, 그 다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안에서 이것은 적법성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자,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쵸?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풀었고 자, 12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변사자 검시는 누가 합니까? 주체가 누구죠? 변사자 검시 주체. 검사로 돼 있잖아요. 검사. 검사로 돼 있다. 경찰서장도 아니고 사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이 경지법에 나와 있어요. 틀렸네.
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료가 되는 때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4번을 가보시게 되면 검사에게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그 후에 딴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자수효력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빠꾸 후진 없다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틀린 거예요. 자, 13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 라는 말은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인 것이지 고소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고소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근데 이것은 뭐죠?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것은 조사를 촉구하는 뜻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처벌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고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고소하였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비친고죄로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이걸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한다. 직권 맞습니다. 저 뒤 나올 거 이 판례는요. 자, 2번 맞나요? 자, 그 다음 공범증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맞죠? 맞죠? 여기까지 맞죠? 자, 취소는 그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 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틀렸습니다. 해설 가볼까요?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할 때나 취소할 때나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가보시게 되면 취소일 때는 지정된 피고인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까지도 미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친고죄의 고소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문제 14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대리인에 의한 고소일 때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서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까지 맞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고 하는 표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쭉 읽어보시고 죄명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모욕죄를 구성할 때에는 뭐다?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틀렸고.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명 속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을 붙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모욕죄를 구성할 때는 뭐다?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라고 본다는 것이 판례가 돼요. 자, 디귿번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죠. 불가분의 원칙 말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소 능력은 사실상의 이사 능력만 가고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행위 무능력죄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문제 15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죠. 고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고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가 되었다면 이런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적법하다.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죠. 그쵸? 고소의 취소도 마찬가지죠.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항소심에 이르렀다는 거죠. 항소심에 이르렀다. 자,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후잖아요. 그쵸? 항소심에 이르러서 뭐라고 쭉쭉쭉쭉 돼 있을 때는 처리가 안 돼요. 그쵸? 처리가 안 된다. 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디귿번 보시게 되면 자, 쭉 읽어보시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정해야 된다. 7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밑에 나와 있나요? 밑에 나와 있네요. 10일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다음. 자,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이다. 맞고 일제의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문제 1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사실상 의사능력은 충분하고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맞고. 그 다음 2번.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맞죠? 그 다음 왜요?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 불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쭉 보시게 되면 그 진술에 범인을 처벌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가 되었을 때는 적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건 앞에서 풀었어요. 그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고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고소권 행사할 수가 있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한다 할지라도 없다 틀렸고 왜요?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래. 고유권. 해설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네요. 고유권 동그라미 쳐보시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맞죠? 왜? 고유권이니까. 자,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맞고 고소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죠. 4번이 틀렸는데 7일짜리가 아니라 열흘짜리입니다. 잘 나와요. 4번 문침은. 자,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법정 대리인은 의사에 반해서도 행할 수 있죠? 왜요? 그래, 고유권이니까 그래요. 자, 또 나왔네.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사람에도 미치는다. 맞죠? 3번 보시게 되면 14세 10개월이 했다는 거예요. 14세 10개월. 자, 의사 능력 있는 상태죠. 행해져 있다면 법정적인 동의 없다 할지라도 유효하다. 맞고. 4번 보시게 되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되었다라고 했을 때 고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19번 가보시게 되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맞고 상속인이 대신에 행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 다음 2번 보시게 되면 자,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는 겁니다. 미필적 갖고 안 돼요. 틀렸네.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뭐죠? 반의사 불벌죄죠.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쵸? 미친다 틀렸고. 자, 밑에 나왔네. 고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발에 유추 적용되지 않죠. 그쵸? 동그라미.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고소는 서면 구술 다 가능하죠. 그리고 독립된 조수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잘 나와요. 마지막에.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네. 그쵸? 검사가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가로 열고 그 다음 가로 닫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자,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범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적법 고소 취소가 있었다면 그 취소 효력은 당연히 피고인에 미친다. 맞죠? 3번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취소 못해요. 그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없다. 그쵸? 공공관계에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죠.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확정적 인식이라 그랬어요. 미필적 틀렸고 정답은 4번. 정답에서 해설해서 확정적 동그라미 치시고 자, 21번입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 그랬네요. 누구죠? 본인 맞죠? 친정 맞죠? 그쵸? 피살자, 사망한 사람이죠. 사망한 자의 배우자 맞죠? 3번 틀렸어요. 채권자는 되지가 않는다. 그쵸? 간접 피해자는 고소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2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피해 사실 신고는 단순한 피해 사실 신고는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뭐다?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한 피해 사실 신고는 고소가 될 수가 없죠. 자, 고소 능력은 행위 능력이 없다면 인정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사실상의 의사 능력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그쵸? 틀렸고 정답은 2번.
자, 경찰관에게 홧김에 고소장을 냈다 할지라도 결국 이 경찰관이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반환받았으니까. 그쵸? 접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유력은 발생했다고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쵸?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친다. 왜? 고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23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풀었지 이거? 안 풀었나? 그중 범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앞에서 배웠잖아. 그쵸? 틀렸네. 정답은 1번. 2번 사실상의 의사능력 맞고 자유로운 증명 맞고 일제 일부된 것은 정보에 미친다. 맞죠? 다 풀었지? 지웁니다. 24번 다음 중 옳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 7일짜리가 아니고 며칠? 10일짜리다. 그쵸? 정답은 1번. 2번 공범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사자명예훼손을 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 친족이 갑에 대해서만 고소했을 때 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친다. 맞습니까? 맞죠?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잖아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친다. 맞습니다. 서면 굿을 맞고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맞죠? 자, 수인이 있을 때 1인의 혜태는 타인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알고 있는 거 다 지우세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서면 또는 굿을 맞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맞죠? 그쵸? 자,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해서 고소 의사의 의무를 묻고 그 피해자의 고소 의사실을 표시했다고 하면 고소는 적법하다. 맞습니다. 자,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합의서가 어디에 제출됐나요? 제1심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이 취소는 합의서 제출한다는 부분에 이 고소 취소는 적법하다. 고소 취소는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 표시하였다는 말은 고소 취소를 인정하겠다는 판례가 돼요. 자, 고소 포기는 허용되지 않죠? 그쵸? 정답은 4번. 2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정 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할 수가 있죠. 왜? 고유권이니까. 단순한 피해 사실 신고는 고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불가분의 원칙 나왔네요.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대해서는 처벌을 한 것은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가 없다. 맞죠? 맞습니다. 다음 4번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법 조항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맞는데 이것은 공정권의 고발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명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27번입니다. 자, 서면 굿을 맞죠? 끊고 그때 마지막에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앞에서 풀었지? 자, 그 다음 이것은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의사가 명백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그 예가 뭔데? 합의서 제출. 이 판례는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 형법 시간에도 잘 나와요.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인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나요? 확정적 인식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미필적 틀렸지?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지웁니다. 정답은 4번. 자, 28번 가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쭉 읽어보시고 이때 고소기관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 고소인을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고소기관은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리 고소인이 아니고요. 정답은 1번. 독립고소할 수 있다. 맞죠? 3번 을이 농지행위를 하였다면 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건 앞서 풀었고 4번도 맞고 29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자 고소권 얘기하고 있네요. 쭉 보시면 뭐 틀린 건 없지? 2번을 보시게 되면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안다라고 했을 때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그랬어요. 확정적 인식. 틀렸네. 마지막에 정답은 2번. 자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다는 거. 기간을 특정하고 있다면 그쵸?
그 다음부터 가로 열고 이 가로 닫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그 특정 기간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처벌권의 의사표시 범위 상당하다. 맞습니다. 자,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다 했을 때, 자, 범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또 나왔네, 그치? 처벌 구하는 의사표시. 조서에 기재가 되었다면 적법한 고소라고 본다. 벌써 몇 번째 나오는 건지 참 많이 나오네요. 알고 있으면 지우시고. 3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독립고소할 수 있다. 고의권이니까. 자, 생모인데, 그 당시 배우자인 갑과 이혼하였다면 그 갑의 아들에 대해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가 있죠. 그쵸? 그 생부와는 달리 생모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인지라는 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출생과 당시에 당연히 직계 혈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관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모도 그 자기 자식에 대해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정답은 2번. 3번. 법정 대리인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가 있다. 맞죠? 왜? 고의권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의사능력 맞고. 3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소멸됐다 할지라도 독립해서 고소할 수가 있죠? 친족도 고소할 수가 있죠? 사망했을 때. 법정 대리인 피의자인 경우에 그 피해자의 친족입니다. 그 피해자의 친족이에요. 고소할 수 있다. 맞고, 이건 법조문 얘기죠.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그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그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맞아요? 해설 가볼까?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고요. 됐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열을 맞죠? 그쵸? 그 다음 32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32, 33까지 해볼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간접적 피해자는 고소권자 될 수가 없다. 맞고. 공연 음란행위가 이제 그 성범죄네, 성범죄.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죠. 틀렸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형법과는 달리 성폭력범죄, 아동폭력범죄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이라 할지라도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은 고의권설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친족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틀렸다니까요. 그치? 앞에 질문하고 똑같지? 정답은 4번. 자,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피해자를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가 고소를 하였다 할지라도 적법한 고소 취소라고 할 수가 없다. 맞죠? 서면 고소를 맞고요. 독립조소일 필요가 없고, 이건 풀었죠? 상대적 친고권자 같은 경우에 친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그 효과가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맞고. 4번 보시게 되면, 자, 고소 취소는 허용됩니다. 이건 맞는 말인데, 여기까지 맞아요. 허용되는 건 맞는데, 자, 피해자가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죠? 이게 고소의 포기거든. 고소의 포기. 고소의 포기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됐어요? 정답은 4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